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는 시간 투데이 이슈. 이 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원창학원은 원불교 개교 정신을 바탕으로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창학원 권효주 교무님을 모시고 원창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교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서 법당 교무로 근무하고 있는 권효주 교무입니다. 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교무님은 현재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학교법당에 근무를 하시면서 종교와 철학을 지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먼저 교립학교 원창학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원창학원은 원불교 개교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과 도학을 겸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신 대종사께서는 1928년도에 원불교 인재양성소 기성연합단을 조직하시면서 교육의 큰 틀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1945년에 유일학림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유일학림은 사실 원광대학교의 전신 이름입니다.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같이 설립 인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등부가 바로 중고등학교고요. 네. 전문부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네. 원광대학교하고 우리 원창학원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립이 되다 보니까 학교 교명을 원광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정산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제세 시절이거든요. 그때 일원지광 편조시방이라는 법문을 주셨는데요. 그 법어에 기인합니다. 원광이라는 그 법문이요. 네. 그래서 생각과 말과 글과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원광이 이제 진리를 담겨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 교립학교 원창학원은 총 5개의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학교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분류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학교, 남녀 중학교 각 1개씩 있어요. 그래서 네.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재직 중에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 학교별로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또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 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는 이제 뭐 기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모두가 이제 공교육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는 지금 현재 이제 기초학습 그리고 또한 또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런 맞춤 교육들을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이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저희 학원이 자랑거리가 인성교육도 유명하게 잘 하고 있어서 익산시 내에서는 이 중학교 2개가 또 좋은 평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네. 원광여자고등학교나 원광고등학교는 일반고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원래는. 그러나 사람들은 인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 같은 옛날 사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의 뭐 주된 그 목적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우리 학교만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특성화 계열인 상업, 전산, 뭐 회계 이런 부분을 좀 운영하고요. 네. 또 예술 계열 부분의 미술과 음악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 그럼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무님께서는 현재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재 양성 교육과 교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19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등교를 할 것 같긴 하던데 원창학원 교립학교는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발빠르게 온라인 개학에 대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거진 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교립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중학교 과정은 이제 이학습터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각종 교육 과정에 관한 수업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주로 이용을 하면서도 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이제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동영상도 제작하거나 각종 자료들을 좀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각종 특히 국영수, 뭐 사회, 과학 이런 분야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하죠. 그런 과목들의 일명 인강이라고 불리는 강의 재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만으로는 교육 과정을 다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업 영상을 많이 준비를 직접 해요. 직접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EBS 온라인 클래스도 사용하지만 주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수업방을 각 학년별로 다 반별로 개설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저는 과목이 종교학과 철학이면 제가 14개 반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을 다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제 수업 자료를 올리게 되죠. 14개 반에 일일이 다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컨텐츠 이용법은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제 준비를 한 자료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잖아요. 온라인 자료를 만드는 게. 참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실제 대면 개학은 아니지만 온라인 개학으로라도 학생들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그럼 교무님은 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개학이 딱 되면서 발빠르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제작실이나 뭐 이런 특성화 과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교사 연수를 바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듣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당 교무이지만 또 종교철학 교사로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내가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아마 파워포인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곳에 이제 슬라이드 쇼라는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웹캠을 직접 달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직접 차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막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동영상도 지금 3차시 촬영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촬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너무 어색하고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종교 철학 부분은 인문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지식형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 태도만 보기도 하면 저 친구가 알아듣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는 또 화상 수업도 하나의 기법이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가 제가 시도를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딱 응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꼭 있죠. 이게 처리법이 좀 안 좋아요. 결석으로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 수업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좀 지양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좀 제공하고 있죠. 또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 있는 것처럼 종치면 교실 들어가듯이 바로 들어와야만 되는 건데 또 그게 사실
집에서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회나 종례를 담임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좀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가리고 이만큼만 보여주고 네. 눈 이만큼만 네. 보여주고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도 어디 보니까 잡지나 동생 시켜서 이렇게 머리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저 왔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고 만드시면서 분명히 어렵기는 하셨을 텐데 이제 교무님이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거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듣는 학생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교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혹 이거 뭐 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입시 과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양 이수 과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수업 자료를 좀 막 긴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일주일 전에 올려놨어요. 처음 수업을.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이 딱 수업 시간이 아닌데 미리 다 이게 강의를 듣고 수업 댓글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 학생들이요? 네, 먼저 나서서?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놀란 거는, 이제 어른들의 사고로서 아이들을 접할 수 없구나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제가 자료를 올리게 되면, 같은 계정을, 이게 학교 계정으로 해서 아이들 전교생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수업 공지가 딱 되면 이메일로 그게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가 올라왔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쉽게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없더라도 휴대폰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고 또 이제 동영상 수업이면 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업 댓글을 써주세요. 혹은 또 이제 선생님들이 과제를 좀 내기도 하거든요. 과제 수행형으로.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닥치듯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빨리 다 해치우고 쉬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적응하는 부분을 좀 봤어요.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사실 저희만 해도 인강 세대가 아니니까 이걸 올린다고 과연 보고 반응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막상 이 세대의 아이들은 인강이 너무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그게 또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끝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감상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또 구글에 설문지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수업 자료에 대한 어떤 감상을 쓰세요. 혹은 뭐 질문지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아이들이 감상이 대면 수업을 했을 때하고 조금 다른 반응이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시간대를 이용해서든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상 내용이 조금 더 깊은 내용도 많이 나와요.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할 때는 발표력이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좀 더 뭐 잘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잘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몇 줄 쓰냐고 막 그러거든요. 세 줄만 쓰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본인이 딱 느낀 점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강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좀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 이 교립학교에서는 법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등교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교직원 법회와 학생 법회도 휴회가 되었을 텐데 법회는 어떻게 대체를 하셨나요? 네, 굉장히 어려웠죠. 이게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은 3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연 근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좀 권하거나 교육청 공문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좀 준비를 하다가 등교 계약이 도대체 언제냐 하면서 이제 기다렸던 시점이 벌써 2달이 이게 지났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또 고강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교직원들이야 들어와서 이제 각자의 업무를 보지만 법회를 보자고 이렇게 대중 집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제 저희는 학교 교사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경 법문이나 이런 법을 이렇게 SNS로 또 메시지로 그래서 조금
보내드리거나 또 이제 설법 동영상을 또 많은 교무님들이 네. 또 컨텐츠로 올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정도 좀 안내하면서 좀 적절히 좀 마음은 아쉽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하셨나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네. 아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네. 이렇게 대중 집회의 성격이 강해요. 법회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저희 5개 학교가 다 법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들을 못 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계속 SNS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반갑게도 이제 제 옆에 네. 학교 원광여고 이제 법당 교무님께서는 네. 거기 원불교 학생 동아리 보은회를 오. 5개 학교가 다 운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아이들이 교무님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 법회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걸 한번 또 원광여고는 나눠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고 이제 또 원불교 청소년국에서 그 책상 법회 네, 그 그렇죠. 준비를 좀 해주셔서 그런 정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끈을 좀 놓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서 영상을 만들고 했다니까 굉장히 좀 기특하기도 하고 기특해요. 그러네요. 네. 자, 이번 대각개교절에 설법 동영상을 배포를 해서 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영상엔 어떤 설법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4월은 저희 이제 익산시 모연동에 아까 이제 학교 5개가 있지만 원광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또 저희 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한 캠퍼스에. 네. 그래서 이제 4월이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거든요. 3개 학교는 개교 기념일이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과 더불어 또 대각개교절이 있는 뜻깊은 달이라서 이게 3개 학교는 합동법회로 진행을 했었어요. 교직원분들을. 근데 이제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정말 이제 저희 법당교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 깨달음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법인의 또 이제 상임이사님이나 또 이제 이사장님께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하고 이제 문답도 하고 여쭸더니 흔쾌히 송산 황인철 이사장님께서 설법 동영상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직접 촬영하셔가지고 쉽지 않으셨을 네, 텐데. 그래서 이제 학교별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동영상을 활용해서 4월에 이 대각교육절 기념 법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변화되는 세상, 개벽된 일상 이런 주제였는데요. 사실 이제 교사들이 또 이 시대에 따른 또 변화에 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존에 그냥 강의식으로 하던 모습에서 뭐 컨텐츠나 막 이런 거를 제작을 막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와 이제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대종사님 교법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 교사들에게 대종사님 교법 가운데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행할 바가 아니냐. 이 개벽된 세상에 대단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장난스러울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치 예언같이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 영상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보다는 주로 교직원 분들이 그 설법 동영상을 보고 많이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중법회, 대면법회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 학생법회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네, 이제 얼마 전 고3 등교일이 나왔죠. 그래서 13일부터 이제 등교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학년별 순차 계약을 하면서 아마 5월 말이면 중고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1, 2, 3학년이 다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리두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교실 같은 경우에도 시험 대용으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짝꿍의 개념이 사라지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뭐 5줄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대중 집회나 특강의 형태의 그런 활동들을 언제부터 재개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대중 집회가 가능할 시에는 이제 법회를 개설해가지고 바로 운영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는 그래도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조회도 영상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법회나 네. 혹은 뭐 SNS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아이들하고는 끈을 놓지 않도록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내에서 실시하는 학생 법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그런 영상 법회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아마도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각개교절을 맞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 활동, SNS 이벤트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뭐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항상 구성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이들뿐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휴대폰을 좀 활용을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대각개교절 기념으로 이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오지를 못하지만 네. 사실 4월에는 저희가 모두의 생일이다 해서 공동 생일 잔치를 기획을 해서 전교생 축제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5개 학교에 이제 다 기획 여하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생일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벤트를 막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편지 쓰기 뭐 이런 릴레이를 하면 어떨까. 네, 네. 이제 원광여고 교무님하고 또 원광여중 교무님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네. 저희 3개 학교가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봤고 또 이제 원광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대각개교절 뭐 개교 기념일 이런 걸 가지고 또 오행시 쓰기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접근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또 즐거워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정말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해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저희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올리고 네.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애들한테 이벤트를 좀 펼쳐봤습니다.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상품이 중요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상품이 이제 뭐 문화상품권도 주고 네, 또 이제 학교에 네. 와야 쓸 수 있는 학교 매점 이용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네. 아이들을 좀 그렇게 기쁘게 좀 해줬습니다. 네,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였을 것 같은데 자, 이 대각개교절 오행시 이벤트 하신거나 뭐 아까 릴레이 희망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재밌는 내용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네. 아이들 이제 릴레이 편지 쓰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이제 대상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서 네. 좀 나 자신한테도 편지를 좀 써보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이웃, 그리고 가족, 네. 뭐 그리고 그냥 세상의 모든 분, 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열려놓고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의료진 분들한테 쓴 아이들 편지 내용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 저희 학교 오신 선생님 계신데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보고 싶은 담임 선생님 해가지고 이런 편지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 이제 원광여고 그 4, 5, 6행시 짓기 부분 보니까 네. 이제 공동생일 잔치하고 뭐 코로나19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해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요건 하나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오행시를 적어왔는데 제가 오늘 좀 띄워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선이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코에 맺히는 봄내음에게. 지금 봄내음에게 쓴 건가요? 세상에. 노란 개나리와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벚꽃잎에게 일시적인 고난이길 더 이상 일상이 되지 말길
구름과 달에게도 말해봅니다. 놀랍죠? 네. 고등학생인가요? 네, 고등학생입니다. 이 정도면 네, 여고생. 문예창작과를 아마 1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야, 사실 코로나19라는 그 단어 자체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느낌인데, 네. 야,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상이 나왔다니 네. 정말 놀랍네요. 말고 뭐 편지도 많이 학생들이 쓴 것 같은데 혹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그 고연희 학생이 쓴 편지. 네. 그 바이러스의 최전선에 계시는 수많은 의료진 선생님들께 한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전 세계 의료진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이제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방역 모범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데에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의료 장비가 부족한 다른 나라 의료진 분들께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한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한 걸음에 대구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료진 여러분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하면 참 행복하실 것 같다. 네, 행복하죠. 네. 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저도 약간 울컥했습니다. 네네. 이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데 그로 인해 우리 교무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어요. 네. 근데 저로서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들과 함께하는 직업이라는 게 참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 교화를 위한 교리학교로서의 원창학원의 교화 목표는 무엇이고 또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그래도 익산하면 원불교 중앙 총부가 있고 또 익산 성지라고 불리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그래도 원불교는 조금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또 원불교 총부가 있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의외로. 근데 원광대학교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원광대학 그렇죠. 그 후문 맞은편에 있거든요. 네. 원불교 총부가. 그런데 이제 그곳이 이렇게 기와집처럼 정문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을 좀 지나가는 경우도 아이들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긴 어디지? 이런 정도에 또 머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원불교적인 요소들을 아이들이 우리 학교 졸업하면은 그래도 우리 원불교 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학교는 그래도 이것은 다른 학교 좀 달라. 그래도 인성교육도 잘해주지. 또 애들이 또 급식 맛있으면 좋아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급식이 제일 잘 나오는 학교로 5개 학교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 시켜주는 학교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대전제는 이곳에서 또 많은 인재가 양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또 큰 목표이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도 꼭 원광중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현재 사태를 학생들이 아주 건강하게 이겨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교무님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미 학생들은 이런 온라인 시대가 우리보다는 정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것을 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좀 자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활용을 더 잘해요. 제가 아는 친구,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교무님 정말 좋아요. 자기가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딱 그 수업만 딱딱딱 듣고 나머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못한 공부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친구들한테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고 또 이런 시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앞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 이런 좀 고민들을 스스로 좀 질문을 좀 하면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시간만 내면은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직접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어른의 입장이죠, 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 시간 활용을 좀 잘 해주면 좋겠고 또 실제 이제 등교 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눈을 못 뜬대요. 아침에 눈을 못 뜹니다. 네. 그래서 그쵸, 네. 고등학교는 8시, 저희 학교는 15분까지 네. 이렇게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네. 이 15분까지 못 올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사. 일어나는 연습들을 좀. 네, 그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학교의 좀 기능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눈 뜨면 이제 갈 곳이 있었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막 쓰다가 이제 막 다가오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지내려면 상당히 또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툴툴 털고 네. 빨리 일어나서 네. 자기의 것을 잘 챙기는 그런 현명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고모님들이 많으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네. 또 잘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원창학원이 교립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원불교 교법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교화 활동으로 청소년 교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권효주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45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일상 속 거리두기 같은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교화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법회나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기 전까지 교화 현장에서 서로의 마음거리를 안전하게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